띠띠 빵빵. 안녕하세요, 코인드라이버 이진환 전문가입니다. 현재 시간 4시 15분이고요 22년도 12월 14일입니다 올해가 벌써 보름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춥죠? 체감 영하 19.7도라고 하고요. 오늘은 근데 시작일 뿐이라고 합니다. 무섭네요. 오늘 진짜 손, 귀 다 시린데 저는 장갑도 끼고 귀도리도 하고 다니는데요. 정말 춥더라고요. 14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다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정말 너무너무 추운 이 한파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13일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예상을 밑도는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했습니다. 어제 아마 비트코인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계속 줄기차게 횡보를 하던 흐름이 어제 약 3% 정도 하락을 하고요. 지금 또다시 횡보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상승은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평균보다 낮게 나와서 당연히 영향을 받았고요. 그에 맞게끔 시장도 반응을 했습니다. 오전 중으로 나스닥은 3.8% 급등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급등을 했지만 이후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변동성도 크게 반영이 됐고요. 다우지수는 한때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의 피크 분석의 대규모 숏 커버링이 겹치면서 폭등했던 10월 CPI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왔습니다. 월가에서는요, 11월 CPI가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서비스와 임금을 더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CPI 시장의 최종 금리 전망치가 떨어졌지만 결국 오늘 있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결과가 아마 주요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는 게 마지막 단계로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경기 침체 여부와 그 크기도 핵심입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확인하기를 원하면서 상승폭을 줄였다고도 했는데요. 어제만 해도 CPI만 좋으면 다 될 것 같았지만 막상 이날 상황이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늘 11월 CPI와 함께 금리와 함께 FOMC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망의 타이틀은 뭐냐면요, 이 CPI가 10월에 이어서 두 번째 예상을 밑돌아서 하락세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에 반영을 하듯이 최저금리 전망치가 또다시 바뀌게 됐는데요. 또한 발표와 함께 바이낸스 퍼드가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난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잘 보면요, 바이낸스 루머 확산으로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금을 빼라는 조언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퍼드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요? 바로 출금량 때문이었는데요. 실제로 바이낸스의 출금량이 지속적으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잘 보시면요, 이 출금량만 보시더라도 바이낸스가 인플로우보다 아웃플로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입금하는 양보다 출금하는 양이 어느 순간부터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실제로 새벽부터 1시간 단위로 바이낸스에 대한 출금량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영좌님 아시죠? 이 기영자님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바이낸스가 괜찮아 보인다. 바이낸스의 BTC 보유량이 마이너스 8% 하락은 했지만 FTX 뱅크런 이후에 FTX에 있었던 비트코인의 양이 바이낸스로 24% 정도의 입금량이 왔었기 때문에 현재 출금은 결국은 더 늘어난 추세에 가깝지 있던 게 빠진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제가 봐도 온체인 활동상으로 보면 영향을 끼칠 만한 활동은 보이지 않았는데요. FTX의 스테이블 코인 보유량이 파산 며칠 전에 93%가 하락한 것을 보면 현재 바이낸스는 특별한 움직임은 아직까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이 아마 많은 분들이 저는 고민을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가 정말 저는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큰 봉을 보라는 의견 말고요. 역사적으로 나왔던 오늘은 금과 비트코인의 차트, 그리고 두 번째, 주식과 코인이 10년 동안 바닥에 가까워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지표인 VIX 지표로 오늘 한번 영상을 꾸려봤는데요. 첫 번째인 주식과 코인이 10년 동안 홀딩했을 때 타이밍을 잡는 지표로 VIX 차트를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큰 봉으로서 보는 것 외에 지표로서 참고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보시는 이 바닥을 잡을 수 있을 때마다 나오는 지표인데요. S&P 500을 기준으로 제가 잡아봤어요. 근데 이제 이 초록색 구간은 뭐냐면 이 VIX가 60, 40, 20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60에 도달을 할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이 지표의 패턴을 보면요. 경기 침체가 발생이 되었던 00년도부터 03년도 닷컴 버블 때와 07년도부터 09년 금융위기에 딱 두 번 60까지 상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결국 지나고 보면 완전한 바닥이었고 다시 없을 기회였던 거죠. 이 수치가 발생하면요. 기관, 개인도 손절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때가 거의 영끌을해서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우리가 그럼 최근에 언제 나왔었을까요? 바로 코로나 때였습니다. 현재는 20포인트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60이 바닥을 잡는 지표로서 사용된다면 40일 때는 어느 정도일까요? 바로 경기 침체를 벗어나서 상승 후 조정장에서 바이더 뒷매수를 하기에 좋았던 수치가 40 이상이었습니다. 40일 때도 매수로서 굉장히 좋은 수치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우리가 머물러 있었던 지표의 기준은 어디일까요? 바로 20 근방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매집한 종목을 매도하는 시기에 가깝습니다. 코인은 이거를 보통 온체인 사이클 지표를 참고를 하고요. 상승장에서는 잘 안 맞는 게 온체인 사이클 지표인데 VIX 차트는 상승장,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맞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 20과 40의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자들도 그렇고 차트를 보더라도 매수와 매도에 대해서 계속 혼돈하는 시기이고요. 아직까지도 정확한 추세는 나오지 않았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때에 속하는 숫자의 개념은 대부분은 횡보의 구간이 많았습니다. 결국 이 VIX 지수의 특징은요.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입니다. 결국 탄력성이 엄청나게 좋고요. 표준 편차 이상을 넘어가는 값이 발생이 되면 복원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이용하면요. 트레이딩을 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느 구간에서 어떤 기준하에 살 수 있는지 정확한 매매 근거가 될 수 있고요. 트레이딩에 내가 조금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VIX 40부터는요. 쉽게 말하면 선물로 치면 하방 포지션을 보유하고 20 이하부터는요. 상승 포지션을 보유할 경우에 내가 확률상 더 높은 구간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짚어드렸던 금과 비트코인의 역사적인 차트입니다. 제가 기존에 하나 보여드렸던 차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역대 금리 사이클입니다. 이 할아버지 보이시죠? 이 파월 의장이 이기 전부터 연준이 이 긴축 속도와 금리 인상폭들을 연도별로 만든 표인데요. 잘 보시면 가장 처음 시작되었던 1994년과 1995년 때는요. 딱 1년 동안 기존 3%에서 6%까지 3% 상승을 하는데 1년이 걸렸고요. 그 다음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4.75%에서 6.5%까지 금리 상승을 하는데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약 2년 동안 1%에서 5.25%까지 4.25 상승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18년까지 36개월 동안 긴축의 속도가 굉장히 더뎠습니다. 그런데요. 현재의 긴축 사이클은 어떨까요? 분홍색 표를 잘 보시면요. 기존은요.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만 보더라도 거의 수직 상승이죠. 이 차트가 지금 얼마나 빠르게 긴축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오르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 이번 우리가 올라가는 금리가 상승이 높았던 것처럼요. 금리가 인하로 돌아서는 순간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그 부분은 정말 역사상 나올 수 없는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증명하고 있는 게 바로 금과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이 금과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현재 보고 있는 골드스포 플라이스 히스토리는요. 금의 역사적인 차트인데요. 현재 이 차트와 비트코인 차트를 비교해서 보면요. 굉장히 유사하게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상승이 시작했던 이 시기와 금이 폭등했던 시기와 비트코인이 폭등했던 시기가 거의 일치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비트코인이 상승 후 쌍봉으로 다시 하락을 한 현재 시기가 비트코인이 그리고 금이 다시 한번 반등장으로 이어지는 부근으로 쳤을 때요. 아직까지 하락의 폭이 금으로 비교해 보면 더 남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치면 현재 이 기준이요. 월봉의 그림과 유사할 텐데요. 현재 금으로 비교했던 차트로 보면 현재 이 트렌드 라인에서 이 하락 차트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게 그대로 제가 생각하는 구간까지 간다면 저는 하락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금으로 피면 여기서 금으로 따지자면 이 하락으로 나왔던 구간에서 저는 한 번 더 하락이 이어지고 그 다음 반등이 오더라도 이 부근에서의 매물대는 굉장히 많은 저항이 걸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봉으로 이제 상승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구간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금으로 비교하더라도 더 큰 하락은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보는 편이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저는 월봉과 하락 큰 봉들이 그 차트를 결국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그렇고요. 원화 차트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이 차트는 장대 음봉이라는 음봉이 너무나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승이 아니라 바로 찍어 올려야 하는 차트가 나와야 하는데 지금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1년 봉을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시간을 축내는 봉이다. 결국 오늘 저는 파월이 어떤 말을 하건 간에 차트에는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단타 정도의 봉을 보고 싶다고 하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봉이 그냥 상승으로만 계속 가야 합니다. 지금처럼요. 계속 지금처럼 상승으로만 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마지막 언더가 16,729원이라고 했죠. 16,729달러가 깨지는 순간이 본격적인 폭락일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면 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저는 전부 시간을 끄는 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는 이 큰 추세의 하락이 12월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진아 전문가님은 언제 나오세요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최소한 2월 다음 금리가 포인트가 지금 여러 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0.5냐 0.25나 헤드워치에 따르면 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조차 50%가 지금 박빙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이 다 다르실 건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0.5에 3번 더 스텝이 밟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75라는 스텝이 4번이나 나왔는데요. 지금 0.75, 0.75 이게 지금 벌써 4번이 나왔고요. 0.5가 이번에 발표가 되면 2번이 거의 기정 확실히 되겠죠. 저는 이게 3번까지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2월까지 텀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지금 12월이 끝난다고 보면 1, 2월 동안에 비트코인이 이 사이에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 사이클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요. 지속적인 횡보 후에 0.5라는 타겟을 받고 빅숏이 나올 가능성이 사실상 염두에 두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0.5의 기존 스텝조차도 반영되기 전까지 되고 나서 결정된 게 아니라 반영되기 전에 FTX라는 악재가 한 번 더 발생이 되면서 추가 하락이 나왔고요. 그 다음 0.5가 반영되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2월 전에 0.5는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12월은 0.5가 저는 100% 거의 난다고 보고 2월 또한 0.5 가능성을 저는 높게 보고 있는데 1, 2월 사이에 저는 코인판에 어떤 악재가 하나 더 나와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지금 되게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월경부터 0.5에 반영이 된 사이클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시장이 움직여서 그 금과 같이 한 번 더 떨어지는 이 방향성 있죠. 떨어지고 정확하게 이 바닥이 나온 상태로 큰 반등이 2월부터는 나오면서 4월에 이제 최종적인 금리를 마침표로 찍고요. 그 다음부터 굉장히 많은 저항 구간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올해가 끝나는 흐름을 보고 있고
본격적인 상승은 2024년도 반감기 역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서면서 상승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반감기에 맞춰서 쌍봉을 이어지는 흐름이 유일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 차트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차트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차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고점을 넘게 되고요. 그 다음 눌림을 받고 상승을 하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이 한 번 더 전고점을 이어줄 수 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요. 결국 저는 이제 그때가 본격적인 아까 말씀드린 VX 지표상 최소한 40에서 60의 큰 대규모 거래량이 발생이 되면서 모멘텀으로 상승 적용이 되고 지표상 2024년도에 최종 금리를 마침표를 찍고요. 그 다음 올해를 보내고 반감기에 이어서 상승을 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면 최종적으로 세 달봉, 월봉들, 연봉들이 차츰 만들어질 수 있는 흐름이 유일하게 나올 수 있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고 있는 상승은 딱 이 시나리오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차트조차도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이 되겠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차트상으로 이대로 끝나면요. 내년에 생기는 초반에 2월 악재가 터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2023년도 1년 봉은 이 아래에서 긴 꼬리가 형성이 되겠죠. 이렇게 꼬리가 생성될 거고요. 이거에 맞춰서 2023년도에는 반감기를 맞아서 전고를 이렇게 높이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가 유일하게 지금 보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아니면 정말 장기 모멘텀상 크게 횡보를 할 거기 때문에 2023년도에 우리가 봐야 할 시나리오는 뭘까요? 바로 아래 꼬리가 달리는 연봉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달리면 저는 정말 희망찬 2023년도에 3월 이후를 보고 2024년도까지 멀리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게 제가 오늘 다루고 싶었던 시나리오의 1번 시나리오였습니다. 2번 시나리오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드릴 건데요. 영상이 조금 도움되셨고 시나리오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구독자분들만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댓글,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이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씩 붙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1000억대가 좀 들어왔는데요. 사실 조단위 거래량이 안 들어와서 그거는 상승장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000억대가 들어오면 그래도 시장 자체의 관심도가 조금 올라가는 거니까요. 시장의 관심도가 아예 없는 것보다 조금씩이나마 유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몸이 건강이 최고입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수익률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